한국은 단 한마디 말 없이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땐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체코, 한국 방산 기술 유출. 우리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는 기술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주려던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고 믿음이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비드입니다. 체코 국방부 기술협력과에서 15년간 일해온 분석관이죠. 주로 해외 무기 도입과 기술 협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2022년 3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프라하 국제공항에 내린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정장이나 거만한 태도 대신 그들은 정중하고 겸손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 방산청의 팀장이 저와 처음 악수를 나누며 한 말이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체코의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발전할 파트너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어요. 보통 방산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을 먼저 내세우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은 항상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부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라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에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K-팝이나 삼성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방산 분야에서 이렇게 독특한 철학을 가진 나라라는 것은 몰랐어요.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체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그 자리에는 양국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무기체계 과장과 기술협력 과장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방산청 팀장과 기술진들이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에는 다소 경직되어 있었어요. 체코 측은 한국이 어떤 제안을 할지 궁금해했고 한국 측은 체코의 반응을 신중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기의 성능이나 위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업체들이라면 반드시 보여주는 화려한 폭발 장면이나 정확도, 테스트 영상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체코의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국이 어떻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체코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무기체계 과장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코도 오랫동안 평화를 추구해온 나라였거든요.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나라였어요. 한국의 철학이 체코의 가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팀장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는 체코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성공도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협상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런 계약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가격보다는 기술 이전과 협력 방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심지어 체코가 요구하지도 않은 추가 서비스들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제안한 공동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코 군인들이 한국에 가서 직접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말이에요. 한국 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매뉴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할 때 진정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체코 군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한다면 우리 무기 시스템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체코 군부에서 매우 환영받았어요. 체코군 관계자들은 한국군의 높은 훈련 수준과 첨단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한국군의 디지털 전장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FA-50 경공격기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였어요. K9 자주포 계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체코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FA-50에 대한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철학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단순한 상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각각의 무기 시스템은 그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판매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업그레이드를 약속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후까지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약이 끝나면 관심을 끊어버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계약은 관계의 시작이었지 끝이 아니었어요. 당시 체코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관련 부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체코 언론도 한국의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죠. 체코의 주요 신문들은 한국과의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함께 그들의 철학적 접근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렵부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 일부 공무원들과 외부 브로커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들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을 다른 업체와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중협력이라는 명분 하에 위험한 계획들이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것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중간급 공무원들이 외부 브로커들과 은밀한 접촉을 갖고 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회의 중에 그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긴장시키기 시작했죠.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의 조용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했어요. 문제는 체코 국방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중간급 공무원들과 외부 브로커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기술협력과의 부과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우연히 한 내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과장이 독일계 컨설팅 회사 관계자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기술 자료를 다른 업체와도 공유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기술 유출이 아니라 다중소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부과장은 소규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다른 기술과 결합하면 더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왜 한 곳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맺은 기술 보호 협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였거든요. 더욱이 한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국방부 내부 몇몇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중간급 공무원들과 외부 브로커들이 은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명분을 동원했습니다. 기술 다각화, 협상력 강화, 비용 절감. 하지만 실상은 개인적 이익과 출세 욕심이 앞선 것이었죠. 저는 이들의 모임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입수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프라하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업계 네트워킹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계획들이 논의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는 국방부 몇몇 부서의 부과장급 공무원들과 민간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독일계 컨설팅 회사의 현지 대표도 종종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는 체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컨설팅 수수료를 약속하며 접근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일반적 정보 공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상세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핵심 부품 사양, FA50의 전자 시스템 구조, 심지어 한국의 기술 지원 매뉴얼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기술 유출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복잡한 우회 경로를 만들었어요. 체코에서 직접 독일로 정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컨설팅 회사를 경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기술 자문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죠. 비엔나의 한 기술 컨설팅 회사가 중간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회사는 겉으로는 기술 분석과 시장 조사를 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일 업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이 회사로 기술 자료를 컨설팅 명목으로 제공하고 다시 이 회사에서 독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체코가 직접 독일에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회사에 기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국 측에 알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고 조직 내 정치적 파장도 우려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 팀장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된 대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한국의 그 조용한 침묵 뒤에는 분명히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체코 국방부 내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의 부과장급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걸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퇴직 공무원들도 이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직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식의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체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조였죠. 한국이 체코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식의 억지스러운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모두 부패 세력들이 뒤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부 기자들과 개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가짜 정보를 흘려주면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들이 한국의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체코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코 언론의 동향까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사가 조작된 것이고 어떤 기자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적절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겉으로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도 공식 만남에서도 여전히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서서히 그들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은밀하고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먼저 눈에 띈 것은 기술 자료 관리 방식의 변화였어요. 한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술 문서에 새로운 형태의 보안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크와 접근 추적 시스템이었죠. 이 시스템은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접근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문서의 일부만 복사되어도 그 흔적이 남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보안 강화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접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접근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많은 문서에 접근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닌 때 접근하거나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등을 모두 감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접근자의 미세한 행동 변화까지 분석한다는 점이었어요. 마우스 움직임의 속도, 문서 스크롤 패턴, 특정 구간에서의 체류 시간 등을 통해 접근자가 긴장하거나 급하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체코에 파견되어 설치한 협력 지원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활한 기술 협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협력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회의 내용, 기술 문의 사항,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자연스럽게 기록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단순한 상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누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이 올바른 손에서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술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술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방산 기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나누는 행위는 곧 신뢰를 나누는 것과 같았죠. 한국이 구축한 시스템들은 모두 이런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기술을 보호하되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 신뢰가 배신당한다면 모든 증거가 명확히 남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구축한 관계 네트워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지원과 협력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체코 내부의 모든 동향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체코 각 부서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뛰어난 소통 능력과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코 동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체코 공무원들과의 대화, 부서 내 분위기, 정책 변화의 조짐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정기적으로 한국 본부에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본부에서는 이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체코 내부의 정치적 동향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누가 협력적이고 누가 비협조적인지, 누가 신뢰할 만하고 누가 주의해야 할 인물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준비는 철저하면서도 세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체코 직원들 각각의 성격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누가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누가 압박에 약하고 누가 신념이 강한지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정보와 신뢰를 보여주었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는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체코 내부의 진짜 동향과 가짜 신호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 세력들이 한국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즉시 제재를 가하는 대신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보에 접근하려 하는지를 모두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놀라우면서도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진짜 목적은 체코를 감시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동시에 만약 체코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어요. 자신들의 기술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체코가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의 깊이 있는 전략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전략가들이었고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원칙과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체코 정부에서 일부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무기체계 과장은 기존 정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효율성과 기술 독립성 제고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의도를 감지했어요. 새 과장 주변에는 앞서 언급한 부패 세력들과 연결된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11월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다른 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것이었어요.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 팀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코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 협력은 상호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화한 대응이 오히려 체코 측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차분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기술은 공유할 수 있지만 신뢰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새 과장은 한국의 온화한 반응을 유연성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이 체코와의 관계를 중시해서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12월에 열린 공식 회의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체코 측에서는 새 과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는 방산청 팀장과 함께 핵심 인사들이 나왔죠. 회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새 과장은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했어요. 기존 협력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제3자와의 협력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한국 기술을 다른 업체와도 공유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한국 팀장의 표정이 처음으로 진지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우리가 처음 협력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지금 제안하시는 내용들은 그 신뢰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새 과장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시대가 변했으니 접근 방식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는 개방과 협력의 시대다. 독점적 관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도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그 순간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물론 체코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만 깊이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잠시 정적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철학을 더욱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핵심 기술과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회의는 결국 양측이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체코 내부의 갈등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새 과장과 그 지지자들은 한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기존의 한국과 협력해온 직원들과 군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특히 걱정이 많았어요. K9 자주포와 FA-50은 체코 국방력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한 군 관계자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치적 계산 때문에 국방 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는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망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갈등 속에서 부패 세력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새 정부의 변화된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독일계 업체와의 비공식 거래를 가속화했습니다. 한국 기술 자료 일부가 실제로 제3자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능 자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 개요, FA-50의 전자장비 구성도 심지어 한국의 교육훈련 매뉴얼까지 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체코 내부의 건전한 세력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공식적인 정부 관계와는 별도로 개별 부서와 담당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기술진들, 그리고 저 같은 실무진들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어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체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실제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개별 담당자들의 진심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분명한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체코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대와는 더 이상 같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기에 한국 팀장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체코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양보만 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체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의 확고한 원칙을 느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참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 회복에 대한 희망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체코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기술 유출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기된 것이었어요. 저는 내부 감사팀에 협조하면서 이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기술협력과 부과장의 이상한 활동 패턴이었어요. 그는 정상 업무 시간 외에 한국 기술 자료에 자주 접근하고 있었고 특정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가 접근한 자료들이 며칠 후 외부로 반출되었다는 기록이었어요. 부과장과 독일계 컨설팅 업체 간의 접촉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으로부터 받은 K9 자주포의 일부 기술 자료가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성능 자료가 아니라 상세한 기술 사양과 운용 매뉴얼까지 포함된 것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새 과장도 이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을 다른 업체 기술과 결합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도 추구했던 것이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 문서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신뢰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장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 점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옵션을 확보해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한국이 진심으로 체코를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계산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기록들을 보니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접근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는지, 심지어 그 파일들이 어디로 복사되었는지까지 모두 추적되어 있었어요. 더욱 정교한 것은 한국이 체코 관련자들의 외부 접촉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과장이 독일계 업체 관계자와 만난 일정, 장소, 심지어 대화 주제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한 보안 도구가 아니라 완벽한 상황 파악 장치였던 것이죠.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작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체코 내부에서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말이죠. 저는 한국 팀장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왜 즉시 항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한 협정 위반이었는데요. 팀장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체코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기다림의 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찰과 개선을 위해 시간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체코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이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의 규모가 점점 더 드러났어요. 단순한 기술 자료 유출을 넘어서서 체계적인 이익 추구와 부적절한 외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계 업체는 체코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컨설팅 수수료를 약속했고 일부는 이미 개인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총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려 했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 언론인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체코에게 불리하다는 식의 기사들이 가끔 나온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도 한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체코 언론의 동향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가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어떤 것이 편향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정보 파악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전문 조직과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을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파악한 정보를 체코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체코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연루되지 않은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는 더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했어요. 반대로 의심스러운 인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이나 제재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부패 관련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성실한 직원들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에 임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인간적인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동양 철학의 지혜가 담긴 것이었어요. 상대방과 정면 충돌하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이 체코 내부 감사팀에게 전달되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라 마치 정기 점검 중에 발견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팀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을 발견했다는 식으로 보고된 것이죠. 그 보고서는 정말 상세했어요.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이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관련된 인물들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과장의 경우 그가 접근한 파일들과 외부 업체와의 접촉, 일정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가 외부 업체 관계자와 통화한 직후 특정 기술 자료에 접근한 기록까지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미세한 연관성까지도 모두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체코 내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 과장과 그의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과도한 개입이며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의 협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과장은 부서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이것은 동등한 파트너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팀장은 공식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체코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제공한 기술이 약속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위한 투명성입니다. 우리도 체코에게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용히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자료 제공을 일시 보류했고 진행 중인 협력 프로젝트들의 속도를 조절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공개적인 제재가 아니라 기술적 검토나 시스템 업데이트 같은 합리적 명분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갑자기 본국 업무로 바빠졌다는 이유로 체코 방문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부품 공급도 약간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상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조금씩 느려졌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정말 세밀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체코 정부도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K9 자주포의 정기 점검과 FA50의 부품 교체 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군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군 관계자들은 기술적 이슈 때문에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관련 부서에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청했어요. 한군 간부는 담당 과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기술적 협력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내 여론도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 부패 의혹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고 한국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어요. 내부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80% 이상이 한국과의 협력 유지를 원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실무진들은 한국의 기술 지원과 협력 방식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해본 직원들은 그들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런 내부 분위기의 변화는 관리층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일부 부서장들은 새 과장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기존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체코 내부의 여론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각각의 부서와 개별적으로 소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체코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들은 공식 회의 외에도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습니다. 한국 팀장은 저와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체코의 실무진들과 쌓아온 관계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언젠가 상황이 정상화되면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체코 직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한국이 정부 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관계는 유지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은 공식적인 어려움과는 별도로 실무 차원에서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다른 협력 사업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들이 체코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어요. 정부 간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체코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마이너스 체코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거든요. 체코 경제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갈등이나 공개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체코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반성과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처음부터 체코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체코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압박을 가하되 상대방이 체면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동양 문화의 지혜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드디어 체코 국방부 내부에서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부과장을 비롯한 몇몇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고 새 과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단순한 기술 자료 유출을 넘어서서 체계적인 외부 접촉과 부적절한 이익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신뢰관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부과장과 몇몇 공무원들이 독일계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컨설팅 수수료는 총 15만 유로 정도였어요. 공무원 개인에게는 큰 금액이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더욱 아쉬운 것은 이들이 단순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국가 이익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체코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는데 이를 단기적 이익 때문에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어요. 체코 국방부 직원들의 반응은 분노와 실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일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부서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신뢰하며 협력해왔는데 우리가 그 신뢰를 저버렸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명예 문제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부 압력 앞에서 새로 부임한 과장은 즉시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임 과장은 취임 첫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체코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팀장은 신임 과장과의 첫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체코의 새로운 의지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관계를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체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일부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었지 체코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은 일부 협력 재개를 약속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더욱 강화된 투명성 시스템과 상호 점검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기술 자료 접근에 대한 이중 승인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정기적인 상호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협력 활동이 문서로 기록되고 보관되도록 했어요. 심지어 양국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 것이죠. 한국 기술 담당자는 새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양국이 함께 점검하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 관계입니다. 의심과 감시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위한 시스템인 것이죠. 국제방산 업계의 반응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과 체코가 구축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국제 협력에도 유사한 투명성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체코 모델을 참고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도 비슷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 공급업체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성숙하고 건설적이었는지를 직접 경험했거든요. 체코 직원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직원들도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체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던 협력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양국 간 경제 협력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더욱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신당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협력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한 것이죠. 이런 한국의 대응은 동양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갈등과 대립보다는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파트너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였습니다. 신뢰, 투명성,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었죠. 2025년 현재 한국과 체코의 방산 협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협력 체계의 성과를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 거래를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 발전 파트너십이 구축된 것이죠. 새로운 투명성 시스템이 도입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기술진들 간의 협력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K9 자주포 현지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과 체코의 정밀 가공 기술이 결합되어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버전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심 시스템을 제공하고 체코가 유럽 표준에 맞는 부품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양측의 강점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체코 기술진들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은 체코의 정밀 기계 가공 기술에 감탄했고 체코 기술진들은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체코의 기계 가공 기술은 정말 예술 수준입니다. 100년 넘는 전통이 만들어낸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면 정말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로 체코의 베테랑 기술자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의 시스템 설계 능력은 놀랍습니다. 복잡한 여러 시스템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결합을 넘어서서 문화적 교류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은 체코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체코 기술진들도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프라하에 있는 한국 기술진 거주지에서는 매주 문화 교류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한국 요리를 소개하고 체코 기술진들은 전통 맥주와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양국 기술진들의 가족들까지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자녀들이 체코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체코 기술진들도 한국을 방문할 때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었어요. 이런 인적 교류가 기술 협력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니 기술 협력도 더욱 원활해졌거든요. 한국 팀장은 최근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정 원했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신뢰하고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는 관계 말입니다.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고 협력할 때 진정한 혁신이 탄생합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코 측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신임 과장은 새로운 협력 원칙을 정착시켰습니다. 모든 국제 협력에서 투명성과 상호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원칙은 체코의 다른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과의 협력에서도 한국과 구축한 투명성 모델을 참고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엄격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과장은 확고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협력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초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를 다른 협력에도 적용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도 점차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업체들은 처음에 불편해했지만 결국 투명성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와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죠. 국제방산 업계의 주목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국가들이 한국, 체코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에서 어떻게 상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모델을 본 것이죠. 폴란드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체코 모델은 21세기 국제 협력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도 한국과 이런 수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변화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아시아의 기술 공급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K-드라마와 K-팝의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서서 한국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체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모두 투명성과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양국 간 무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 무역량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의 협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한국 기술 담당자는 최근 저와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체코를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친구라면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진정한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즉각적인 보복이나 관계 단절보다는 인내와 성장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서구의 합리주의 문화에서는 배신당하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당장의 감정보다는 미래의 협력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결국 더 큰 성과를 가져온 것이죠. 최근에는 체코와 한국이 공동으로 제3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어요. 동유럽 다른 국가들의 방산 현대화를 돕는 프로젝트가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체코의 지역적 이해를 결합해서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양국은 완벽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관련국들의 검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과 체코는 단순한 공급자와 구매자 관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고 서로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어요. 양국 고위급 교류도 정기화되었습니다.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소통이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신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 협력 모델이야말로 앞으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국가 간 신뢰와 존중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죠. 한국은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로 상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한국과 체코의 협력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뢰는 한번 구축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 체코의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일상인 이 시대에 한국과 체코가 보여준 화해와 협력의 모델은 세상에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은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거래할 수 없다. 한국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코는 조금 늦었지만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법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즉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인내와 관용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성과는 우리 두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가 함께 만든 이 모델이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갈등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체코가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